2023년 8월 23일 인도의 찬드라얀 3호는 우주선이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의 남극에 최초로 착륙해서 역사를 새로 쓴 날입니다. 이 달의 은신처가 과학자들에게 그토록 매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달의 얼음이라는 귀중한 걸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북쪽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풍부한 얼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얼음에 대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기란 어렵지 않아요. 바로 얼어붙은 수원이기 때문이죠. 달의 영구 거주지를 건설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화성까지 가는 미션에 연료를 공급할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나사 우주선이 임무 중 우연히 이 얼음을 발견한 이후 20년 넘게 이 얼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나사는 이 얼음에 대해 100% 확신한다고 당당히 선언했어요. 그들은 달의 남극에 물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달 정착민들이 이 물 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척박한 달의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산소와 수소로 영리하게 분리하면 공기와 로켓 연료를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달 탐사를 더욱 실현 가능하고 자립적으로 만들 겁니다. 또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달만큼이나 오래된 이 고대 얼음은 달과 지구의 깊은 신비를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물은 전혀 희귀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주에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수많은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 주변에서 수증기를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 우리 태양계의 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발견은 지구의 물이 원래 우주에서 왔다는 걸 암시해요. 물은 극도로 뜨거운 수증기 구름 속에서 별 주위에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얼음으로 변하고 작은 먼지 입자에 달라붙죠. 이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달라붙어 해성, 행성 등과 같은 더 큰 물체가 됩니다. 이 중 일부는 우리 태양계에서 해성과 행성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이 우주에 퍼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와 달에 물이 도달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달의 얼음이 아주 오래전에 이곳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달 표면에 부딪힌 물이 풍부한 소행성을 타고 왔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극은 인류가 실제 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이상적인 캔버스예요. 비밀 지하터널로 연결된 벽돌 도움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는 컴퓨터를 빠르게 조작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프를 타고 달의 풍경을 누비며 귀중한 자원을 채굴하러 가고 있을 거예요. 이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먼저 무겁고 돈이 많이 드는 대피소를 지구에서 멀리까지 운반하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문명으로서의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인류는 새로운 곳으로 모험을 떠날 때마다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해 생존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가로질러 퍼져나간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달이 어떤 자원을 제공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는 얼음에 대해 알고 있고 얼음은 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위성에는 무성한 녹지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달에는 광물 자원과 햇빛이라는 이점이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지구와 달리 달의 극은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합니다. 태양은 하루 종일 지평선 위를 우아하게 공전해요. 즉 거의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는 세상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 전지파는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저는요? 별로요. 하지만 우리는 태양의 빛뿐만 아니라 태양의 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해요. 산소를 생산하고 남은 금속이 있다면 그 금속의 용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달에서도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의 가장 풍부한 자원인 레골리스를 튼튼한 벽돌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매우 창의적이었어요. 과학자들은 태양의 열을 이용해 달의 먼지를 한 층씩 녹여 3D 프린터로 달의 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태양열 오븐을 이용해 벽돌을 만들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달의 흙을 녹이기도 했어요. 다들 꽤 능숙해졌죠.
달에 작은 벽돌 공장을 세우고 레골리스 집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멋진 새 재료를 찾으면 바로 그것으로 작은 집을 짓는 현실의 마인크래프트와 같아요. 이 벽돌이 성공하면 건물 전체를 짓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풍선 모듈을 덮거나 버려진 착륙선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비행사는 숙련된 벽돌공이 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모든 일을 혼자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봇이 협력해서 작업하는 소규모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사람이 건설 현장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달에서의 생활이 아늑할 것이라고 믿어요. 설계에는 다층 구조의 거주 공간이나 다목적 공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어요. 달에서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해요. 낮에는 섭씨 10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기온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29도까지 급강하해요.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달은 태양 복사, 우주선, 미세 운석 충돌에 끊임없이 노출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달 표면의 모든 것을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또 다른 큰 도전은 달의 먼지예요. 달에는 숨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의 먼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먼지는 일반적인 먼지가 아니에요. 달의 먼지는 너무 끈적거려서 우주비행사에게 재채기를 유발하고 달꽃가루 알레르기에 걸린 것처럼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또한 장비와 우주복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만지고 싶지 않은 먼지죠. 과학자들은 유성이 달에 충돌해서 작은 입자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만들 때 먼지가 만들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먼지는 독성이 있고 달의 낮은 중력으로 인해 작은 입자가 떠다니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구와 달리 달에서는 바람이나 비를 통해 먼지를 씻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 가심 문제가 전체 임무를 망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달의 안식처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에서 저주파 전자기파의 신비를 파헤치고 싶어 해요. 이 파동은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입니다. 이 알기 어려운 신호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감춰져 있었어요. 우리는 라디오와 다른 배경소음의 불협화음만 잡았지만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달의 어두운 면에서 마침내 그것들을 녹음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파동을 연구하면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구나 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의 태초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새로운 달 연구소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사는 현재 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탐사선은 우주에서 거의 한 달을 보낸 후 2022년 12월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달을 훨씬 넘어선 모험이었죠. 이 임무는 화성 탐사에 도움이 될 최근 개발 기술의 역량을 입증했어요.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달의 지속적인 거주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위성 궤도에 우주 정거장과 같은 관문을 만들어 착륙을 돕고자 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에 우주비행사를 달 궤도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중반에 발사될 아르테미스 3호에는 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의 남극 근처에 착륙할 예정이에요. 향후 수십 년 내에 달 기지가 건설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